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정규직 됐어. 거기 연봉도 꽤 되더라. 나는 아직도 병원 한 번 안 가. 관절도 멀쩡하고 등산도 잘 다녀. 우리는 미리 준비 다 해놔서 연금도 2개 나오고 노후 걱정 없어. 이번에 유럽 3개국 여행 다녀왔지. 패키지로 안 가고 자유여행으로.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며 그저 어색하게 웃고 넘겨본 적은 없으신가요? 말은 그냥 지나가지만 마음엔 묘한 감정이 남습니다. 처음엔 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웃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못나 보이고 괜히 위축되거나 외로워지는 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랑이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누군가에겐 절실히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이야기 하나에도 나는 아직 결혼도 못 시켰는데, 건강 이야기 하나에도 나는 약 봉지 없이 하루를 못 버티는데, 돈 이야기 하나에도 나는 오늘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었는데, 그 자랑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자주 잊곤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말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빛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말. 그게 진짜 어른의 언어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속에 숨어있는 자랑의 그림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자랑 7가지. 들으면 들을수록 피곤해지는 말들. 그리고 그 말이 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으로 닿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첫 번째 자랑부터 함께 보시죠. 1장. 자식 자랑. 우리 아들 요즘 대기업 다녀. 일이 많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딸은 이번에 유학 갔어.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도 받고. 이런 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는 그 자체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아직 직장도 못 구해서 매일 소갈이를 하고 자식이 연락도 없이 몇 달째 소식이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틀어져 명절에도 얼굴 못 본 채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애는 잘 나간다, 성공했다, 자랑스럽다는 말은 자칫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모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자랑이 겉으론 훈훈해 보이지만 속으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와, 대단하시네요 라고 웃어주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괜히 씁쓸하고 다음에 만나면 말수가 줄고 어느 순간 그 사람과는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되죠. 정말 슬픈 건 그 자랑이 정작 내 자식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과한 자랑은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굳이 남에게 드러내고 확인받아야만 할까요? 자랑은 공감받을 때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봤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게 가장 멋진 자랑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자식 이야기를 꺼낼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애들 다 힘들게 살더라. 우리 애도 힘들지만 나름 잘 버티고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공감이 중심이 되는 말. 그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2장. 돈 자랑. 우린 건물이 있어서 월세만 나와도 충분해. 연금 2개 타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이런 말 정말 대단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부럽다를 지나쳐 서럽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은행 이자 맞춰가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자식 결혼식에 보탤 돈이 없어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며 오랜 세월 일했지만
퇴직금도 연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여전히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앞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잘됐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그저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질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현실 자각이 됩니다. 특히 돈 이야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속 불편함이 가장 크게 남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곧 자유고 선택지고 존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돈 자랑은 단순히 부럽다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교의 늪에 빠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해지며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돈 자랑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관계는 늘 동등한 지점에서 시작해야 오래갑니다. 하지만 돈 자랑은 무의식 중에 위계를 만듭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는데 너는?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게다가 돈 자랑은 진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자인 사람일수록 조용히 살아가고 겸손하고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겉으로 티내지 않고도 충분히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반면 자꾸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증명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불안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전엔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 혹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다들 고생하면서 살지 않나? 이런 말에는 자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감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우리를 돈보다 깊은 관계로 연결시켜줍니다. 돈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표정, 여유에서 느껴집니다. 자랑은 결국 소리로 전해지지만 존중은 침묵에서도 느껴지는 법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살아가는 당신이 가장 멋진 부자일지 모릅니다. 3장. 건강자랑. 어제도 등산 3시간 하고 왔어. 아직 20대 못지않다니까. 주변 보니까 다들 약 챙겨 먹던데 나는 그런 거 몰라. 건강하다는 건 복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말이 꼭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욱신거리고 혈당 수치 때문에 하루 3번씩 약을 챙겨 먹고 암을 겪고 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멀쩡하다는 말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너는 왜 그러냐는 묘한 비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그 자랑이 상대의 아픔과 바로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나 잘 지내요라는 말 같지만 속으로는 듣는 사람의 아픔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자랑이 억울함과 열등감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건강이란 건 언젠가는 누구나 잃게 되는 것이고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남까지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자랑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이 좋게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구나 싶어요. 이런 말은 똑같이 건강한 자신을 말해도 자랑이 아닌 공감으로 들립니다. 또한 건강을 자랑할 시간에 그 건강을 나누는 데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픈 친구가 있으면 안부 전화를 하고 몸이 불편한 이웃에게 같이 산책을 제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다른 사람의 하루를 덜 힘들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건강은 소중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건 감사히 지켜야 할 삶의 기반이고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조용히 웃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따뜻한 시선과 배려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아 감사한 하루라면 그 고마움을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사장, 과거 자랑. 내가 예전에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나 몰라보는 사람 없었지. 사업 하나로 몇십 년을 끌었으니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을 땐 감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셨구나. 그땐 정말 치열하게 사셨네요. 하지만 그 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야기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듣는 사람의 반응은 점점 억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은 과거를 향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점점 현재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그 과정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은 누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인생의 흔적이죠. 하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이야기를 덮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은이라는 현재가 사라집니다. 특히 과거 자랑은 회고와 과시 사이에서 매우 애매한 선에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겸손한 회상은 따뜻함을 주지만 누군가에게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되는 무용담은 결국 지금 너희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리게 되죠.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나로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관심을 잃고 거리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픈 건 과거 자랑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이 지금의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저분은 자기 얘기만 하실 테니까 내 얘기 꺼내면 바로 본인 얘기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관계는 점점 일방통행이 되고 맙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선 빛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무게를 가져옵니다. 그 무게가 가벼울 땐 따뜻한 추억이 되지만 무거워지면 부담이 되고 피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를 말하고 싶다면 지금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참 다르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조심하게 돼요. 이렇게 현재의 태도와 삶을 담아내는 이야기라면 과거 자랑도 공감이 됩니다. 또한 젊은 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반응하고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멋진 과거의 증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은 예전에 잘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5장. 여행 자랑. 우리는 지난달에 스페인 다녀왔어. 날씨가 정말 끝내주더라고. 이번 여름엔 북유럽 크루즈 타려고. 나이 들면 그런 거 한 번쯤 해봐야 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은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조용히 주저앉습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도 집에만 있었는데 병원비가 부담돼서 당장 4달 스케줄도 못 잡는데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같이 갈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누군가에겐 여행이 추억이지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없고 누군가는 돈이 없고 누군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혼자라서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어디 갔다, 얼마 썼다, 몇 번이나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엔 그냥 부럽다가 이내 위축되고 끝내 그 사람과의 대화가 피곤해집니다. 사실 여행 자랑은 딱히 의도적으로 잘난 척을 하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았던 걸 나누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그 전달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여행은 누가 어디를 갔다 보다 그 여행에서 무엇을 느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이 정말 좋더라 보다. 거기서 만난 노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 경치가 끝내주더라 보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 걷는 시간이 참 소중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삶의 여유이자 위로가 되지만
누군가에겐 그 자체가 불가능한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여유가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의 쉼이 누군가에겐 박탈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렇다고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이런 데도 있더라. 혼자 가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그 여행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또한 요즘은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좋은 데 많더라. 근처 산책길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 이렇게 일상 속 여행으로 시선을 낮춰주면 듣는 사람도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행은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그 여행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멋진 여행자는 자신이 본 풍경보다 다른 사람의 풍경도 함께 봐주는 사람입니다. 여행 자랑이 관계를 멀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은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누군가의 못 간 사정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6장. 손주 자랑. 우리 손주는 벌써 알파벳도 다 외워요. 유치원에서 영어만 한다니까. 얘는 피아노랑 수영 둘 다 하는데 학원에서 제일 빠르대요.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어딘가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울적합니다. 왜일까요? 자식 이야기도 예민한데 손주 이야기는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손주란 존재는 내가 키운 자식의 결과이기도 하고 노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는 이렇게 잘해요라는 말은 곧 우리 집안은 이래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간접적인 자랑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말 앞에서 자신의 손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삶을 조용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주가 멀리 살아 자주 보지도 못하고 자식과 관계가 멀어져 손주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아예 손주가 없는 삶을 받아들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손주는요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결코 밝은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손주 자랑은 다른 자랑보다 더 자주, 더 길게, 더 강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얘기 나오면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까지 틀어주고 어쩌다 모임이 손주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구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제 그만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점점 재미없어지고 다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자랑은 내 기쁨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라면 공감은 상대의 사정까지 배려하는 말입니다. 진짜 멋진 어른은 내 손주가 잘난 걸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주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굳이 꺼내지 않는 지혜. 자랑보다 당신 손주는 어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여유. 그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말버릇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손주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 아이도 나도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니까요. 7장. 비교형 자랑. 나는 늙은 티 안 나지? 다들 50대 같다고 해. 요즘 노인들 너무 답답해. 나처럼만 하면 안 늙어 보여. 이런 말, 얼핏 보면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긍정의 메시지 같지만 그 안엔 조용히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는 식의 말. 겉으로는 자기 자랑이지만 실제로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나는 안 늙었어. 나는 아직도 똑부러져. 나는 이 나이에도 남한테 안 기대.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아지는 사람도 생기고 서운해지는 사람도 생기고 속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교형 자랑은 늘 나와 너를 나눕니다.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안 그래? 말은 안 해도 그 기류는 흐르고 그 말이 쌓이면 어느새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이런 자랑은 대체로 절제 없이 나옵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 욕심이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진짜 멋진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당당한 사람입니다. 누굴 깎아내리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런 거 잘해요보다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난 아직도 잘 버텨요보다 요즘 다들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함께하니까 괜찮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자신감을 잃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나는 진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말은 내가 한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고 관계에 영향을 주고 어쩌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리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삶의 무게를 담고 있기에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해도 누군가와 웃으려 해도 그 시작은 결국 말입니다. 자랑은 그 순간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관계에는 금이 갑니다. 그 금이 쌓이면 언젠가 함께하던 밥자리도 조용해지고 전화 한 통, 만남 하나 모두 멀어지게 되죠. 이제는 자랑을 줄이고 공감을 늘릴 때입니다. 나 잘났다보다 당신도 참 대단하다는 말. 나는 문제 없다보다 나도 그랬어요, 이해돼요라는 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하고 그 한마디가 당신을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멋진 노후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랑보다 따뜻한 말, 비교보다 함께하는 시선. 그것이 당신의 말에 품격을 더해줄 겁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